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1일까지만 하더라도 살 종목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적정 주가보다 이제 싼 주식들을 좋아하는데 지금은 적정 주가 근처나 그 위로 올라온 주식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5월 달이나 6월 초까지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주택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고요. 자, 러커스 대학의 종신 교수로 있는 이주택 교수입니다. 최근 관세 이슈로 인한 미국 주식의 부정적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시황을 보고 있나요? 일단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네,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던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4월 달에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조금은 회복을 하고 지금 6일 연속으로 S&P 500이 지금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테슬라랑 구글이 실적이 좀 잘 내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 또 실적들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그 다음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대형주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주시장이 조금은 지금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거시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상황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지금 실적 기간으로 잠깐 피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긴 어두운 터널을 좀 긴 거를 하나 또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 해방의 날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자, 관세,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4월 7일 날 미국 S&P 500이 20% 이상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침체 시장까지 들어갔었고요. 그 이후로도 한 4월 21일 뭐 한 2주 있다가 또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거의 3주 동안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불확실하고 이제 침체 걱정도 있고 뭐 거기에다가 연준도 바로바로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트럼프 행정부의 좀 완화 조치가 조금 나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연준 의원들 중에서도 금리를 뭐 6월 달에는 좀 내릴 수 있겠다. 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뭐 엔캐리가 이제 엔캐리 청산이 된다 그런 위협도 좀 있었는데 자, 엔화 가치가 조금 떨어지면서 자, 이런 공포감들이 조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이 거의 4,800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5,500대까지 올라왔고요. 자, 오늘 5,528을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9.6% 정도로 조정 기간 내에서까지 지금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뭐 미국의 경제가 지금 좋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또 침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로 보면은 이제 서서히 둔화는 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심리는 그렇게 또 좋은 상황은 또 아니죠. 네, 그래서 소비자들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자신감 지수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해서 자 본인들의 삶이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을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 경제 지표로 보면 아직 침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은 이미 미리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조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코로나 이후로 빈부격차가 미국 내에서 많이 심해졌기 때문에 부자들은 관세 때문에 크게 사실은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영향을 받아야 1%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중산층은 한 5% 받는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소득층은 한 7%, 8%까지 좀 많이 이제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소비자 심리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침체도 안 오고, 아직까지도 관세가 이제 상호관세가 10%밖에 안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90일 정도 유예가 되면서 한 7월 8일까지는 좀 시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불확실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실적 기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터널에서 좀 잠깐 벗어났는데 아직 완전히 뭐 이 불확실성이 다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 과거 2018년 19년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라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은 지금 시장의 주체들이 그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그때 연준 의장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었고요. 그때도 금리를 2018년에 올리면서 이제 물가보다도 금리가 올라가는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된 상황이라서 시장이나 이 경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중국에 대해서 알루미늄 관세 같은 것들을 올리면서 미중 간의 갈등 관계도 굉장히 높은 상태로 좀 갈등이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한테 금리를 내리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줬는데 이제 제롬 파월은 그때 금리를 바로 내리지 않았죠. 그래서 제롬 파월을 해고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그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월요일만 하더라도 제롬 파월 해고한다는 얘기로 주식시장이 다시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한번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이제 그 사태가 좀 진정이 됐는데 2018년 19년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압력을 못 이기고 이제 2019년 이제 후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네요. 자, 그때까지 제롬 파월은 해고를 당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독립성 자체에 조금 위협이 될 정도로 트럼프가 좀 강하게 백악관 내에서 조사들 해가지고 해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셀 아메리카 현상이 좀 일어났죠. 그래서 미국의 주식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팔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자, 아무튼 이런 현상 자체가 2018년 19년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때가 지금보다는 한 7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주식을 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도 그때 주식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가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국제 정치적, 국제 경제적, 이도 뭐 미국 주식 내에 어떤 대부분의 심리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자 이러한 이제 국제 정체적, 경제적, 이런 전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 시장이 10%에서 20% 사이에서 자 크게 하락을 했다가 올라오고 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4월 달에 자 있었다고 보시면 자 되겠습니다. 파월 해고 발언으로 시장이 출렁거리는데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걸까요? 파월 의장은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고요. 그 중앙은행의 의장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은 중앙은행의 의장의 독립성이 정치적으로 이제 헤쳐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죠. 근데 그 독립성을 보장을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를 하겠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고 이게 국회에서 의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본위제죠. 그래서 브레튼 우드 체제가 무너지면서 달러 중심 체제로 이제 닉슨 때부터 이제 바뀌어온 그런 상황인데 전 세계가 이 달러를 믿고 달러를 사고 미국의 국채를 믿고 미국의 국채를 사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좀 신뢰도를 가지고 미국 자산들을 사왔는데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의 독립성 자체가 문제가 되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굳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국채나 미국의 달러를 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도 팔고, 달러도 팔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도 팔고, 자, 이런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크게 가져왔었습니다. 예. 지난 인터뷰에서 5월까지는 부침이 있을 것이고 저가 매수의 기회가 계속 있다고 하셨는데 대표 종목들을 얼마에 사면 좋은 가격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이제 5월까지 조금 좀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을 예상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 관세가 사실은 미국 국민들한테 이제 세금을 올리는 효과도 있고 국제 무역에 있어서 조금 장애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한 시대에서 탈글로벌한 된 시대
이제 벗어나고 그 이제 각국들이 좀 이기적으로 관세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 무역이 잘 안 되고 회사들의 이익도 또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2월부터 5월까지 좀 이제 큰 변동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사실 이제 말대로 자 2월 말부터 지금 4월 거의 중순 이후 4월 21일까지죠. 셋째 주까지 계속 영향을 지금 미쳤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도 크게 빠졌죠. 3월 31일도 빠졌죠. 지난번에 인터뷰했을 때가 3월 말이었는데 그 사이에 그때 인터뷰할 때, 주식시장이 그때 사실 조금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자, 상호관세가 나오면서 이제 4월 7일, 4월 21일 또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변동성이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6일 연속 이제 상승을 하면서 조금 회복을 하긴 했지만은 아직은 이제 상호 간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은 아마도 실적 기간이 끝나는 5월이 되면은요. 5월은 이제 셀린 메이 기간이지 않습니까? 자, 저도 이제 학기가 끝나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방학인데요. 자, 미국의 대학생들이나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 휴가를 내서 이제 5, 6, 7, 8 휴가를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을 팔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를 셀린 메이라 그러는데 이제 빅텍들이나 이제 큰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나온다고 해도 그게 이제 오래 가진 못하겠죠. 한 3, 4일 정도 갈 텐데. 자, 끝나면은 이제 5월 달부터는 중소형주도 실적 발표가 남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면 거시 경제의 영향을 계속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월 달에 변동성이 좀 크게 일어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다가 이제 당장은 이제 자동차 관세라든지 여러 관세가 5월부터 이제 5월 3일부터 이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도 봐야 되고요. 각국별로 자 오늘은 이제 어느 한 국가랑 협상이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협상들도 아마 이제 마무리가 되기 시작하는 게 5월 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관세를 좀 크게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나라들하고 이제 협상이 잘 돼서 관세를 적게 맞을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5월 달은 뭐 크게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세가 이제 발효되기 시작하면 특히 중국하고의 관세는 지금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145% 관세를 매기고 있고 중국은 125%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 관세 협상이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대부분 일본이나 한국이나 인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중국 얘기를 전혀 지금 양국 간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 5월 달에 관세가 매겨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LA 쪽, 항구 쪽에서는 이제 선정물이 없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해고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월마시든 타겟이든 갑판대는 제품들이 사라지게 될 거다. 자,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5월 달이 지금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연준도 아직까지는 금리 지금 관세를 통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올지 이거를 좀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5월 달에 당장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6월 달나 6월 말쯤에 이제 연준 회의가 있을 때 FOMC 회의가 있을 때 그때 금리를 한번 자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하고 6월 초까지 약간 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1일까지만 하더라도 살 종목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적정 주가보다 이제 싼 주식들을 좋아하는데 지금은 적정 주가 근처나 그 위로 올라온 주식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살 만한 게 많이 있진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애플은 적정 주가가 210불이다 그러는데 애플이 지금 210불까지 올라와 있고요. 아마존은 200불이 적정 주가인데 이제 한 185불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아직은 조금 덜 올랐고
구글은 한 170불 이렇게 보고 뭐 메타는 한 600불까지는 볼 수 있는데 지금 한 550불 정도 되니까 조금 더 올라갈 여력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400불 정도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어서 아마 이번 주에 이제 4월 말에 실적 발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면은 그 정도를 채워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좀 늦지 않았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정 주가보다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네, 지금은 뭐 특별히 뭐 싸다 이런 주식들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제 5월 달이나 6월 초까지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월, 6월 변동성에 있어서 중국 관세가 핵심 문제인 걸까요? 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자, 다른 나라들은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지금 협상할 정도로 그게 큰 이슈는 아닌데,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중국과의 관세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는 먼저 관세를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센트 장관도 우리는 먼저 내릴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우리도 먼저 내릴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중국과 거래하면 관세를 많이 매기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국도 미국과 거래를 해서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면 우리도 보복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자동차 부속 관세를 없애고 전자제품 관세를 조금 안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국도 그럼 보잉 같은 거 수입하는데, 자, 비행기 같은 데 관세 안 매기겠다. 이렇게 그냥 똑같이만 지금 따라하지 협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이제 입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오늘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자동차 이미 알루미늄 철강 쪽에 관세를 매겨진 그런 자동차 기업들은 뭐 이중으로 자동차 쪽에 관세를 안 맺게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동차 부속은 이미 자 면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몇몇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예외적으로 빠져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뭐 생필품이라든지 아마 이제 빅텍이 실적이 끝나고 5월부터는 이제 가치주들 이런 월마트라든지 이제 우리 직접 생활에 자 관련이 있는 그런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자 아마 이 관세 영향이 그런 기업들의 실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기업들 당연히 지금은 희한한 현상이 있는데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안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 때문에 본인들도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가이던스를 못 내겠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이 자, 오늘도 자, 나온 상황이고요. 자, 오늘 GM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인텔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정도로 지금 약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5월부터 내수 주식, 금융시장을 챙기는 정책들을 이어나갈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은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크게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거를 트럼프 풋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나오는 풋은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트럼프가 지금 하는 정책은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은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달러도 떨어지니까 본인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지금 3대 여론기관에서 나온 지지율이 45% 미만, 39%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00일이 지금 지난 상황에서 저 역대 대통령 평균이 65%인데 그보다 훨씬 낮게 지금 지지율이 어프로벌 레이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본인도 지금 급격하게 관세를 너무 급격한 정책을 내놓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뭐 이 자산 시장이 좀 안정될 때까지 그로 인해서 본인의 인기가 조금은 다시 올라갈 때까지는 일단 조용히 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으로 날아갔죠. 날아가서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를 조금 부드럽게 하겠다. 네, 이런 발표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타날 거라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겠네요?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각국 간의 이제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은 중국과의 협상이 안 된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 나라들하고의 협상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크게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주식 시장이 더 올라가긴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금은 양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소문처럼 지금 러트니 장관과 연결되어 있는 켄토 피츠제랄드라든지 스캇 베센트랑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는 소로스라든지 이런 헤지 펀드들에서 공매도를 쳤다가 다시 쇼커버를 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한동안은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